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 반얀트리 공사 현장은 화재 여파로 예정대로 개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오는 5월이면 3천억 원대 PF 대출이 만기되는데 시공과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화재로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신축 공사 현장. 불로 인해 철골 일부가 녹거나 내려앉았을 우려가 있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재시공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원래 불에 제일 약하거든요. 구조적으로 받쳐주는 철골 기둥이라든가 이 부분에 열이 가한다면 빨리 붕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공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화재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조심을 해야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현장 점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밝힌 만큼 사고 원인 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 중단도 불가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고 책임자에 대한 흥분의 처벌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돼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공사와 기장, 군청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5월 내지는 조금 앞당겨 4월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러 여건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장당 수억 원에 이르는 회원권 판매와 분양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는 자금 회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얀트리의 3,700억 원대 PF 대출은 오는 5월 말이면 만기됩니다. 이번 사고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기 연장까지 불가피한 상황인데 만약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투자와 시공에 참여한 업체들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총 공사도 금액 2,900억 원을 받은 공동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ENC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 서울의 리조트 준공 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정기업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500억여 원 규모로 PF 대출에 참여한 B&K그룹은 정식 개장에 차질 없도록 필요한 금융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PF 대출에 대한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개발 시장 전체에 큰 타격을 줬던 레고랜드 사태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지난해 부산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에서는 수차례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209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발표했는데 109에 이어 이번에도 부실한 차수벽 설치가 지목됐습니다. 안전비용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장의 한계가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보도에 최혁규 기자입니다. 갑자기 도로가 꺼지더니 차량이 땅속에 빠집니다. 마주오던 트럭도 연달아 빠집니다. 부산 사상 하단선 209 공사 현장으로 깊이 8m 가까운 땅꺼짐이 2개나 발생했습니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땅꺼짐의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누수를 막기 위한 차수벽이 부실하게 설치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사고 당일 집중호우로 배수로에 물이 넘치다 보니 공사 현장으로 물과 흙이 쏟아졌고 차수벽이 이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발생한 109 땅꺼짐 역시 부실한 차수벽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부실한 차수벽은 결국 안전비용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비용의 면도 있고 해서 그만큼 남겨두고 요 밑에서부터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원인이 됐다. 완벽한 차수만을 생각하면 콘크리트 벽을 치면 완벽하겠죠. 사실상 최저 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안전 관련 비용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조사위가 차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보강공법 적용을 요청했지만 문제는 부산시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는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규모하고 공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공사, 교통공사하고 협의가 좀 더 필요하고요. 비용 절감을 위한 입찰이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를 도외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KNN이 보도한 김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 폭행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원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이 관건입니다. 양유찬 기자입니다. 지난주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아이는 전치 2주의 상해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닷새 만에 경남교육청이 학교 내 교사폭력 등 아동의 위험을 막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교사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새롭게 신설하는 교원정신건강팀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과 조사를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은 교사 본인을 포함해 누구든 교사의 정신적인 문제를 신고하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상담이나 치료는 물론 휴직이나 교직 복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교사 본인이 상태를 숨기거나 질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교사가 만약에 그런 거를 커밍아웃 했을 때 동료 교사라든가 항상 곱지만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걸 얼마나 지속성 있어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아동의 안전부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어제 오후 경찰로부터 김해초등학교 아동폭행과 관련해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김해폭행 사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대응이 앞으로 학교 안에서 아동에 대한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KNN 양유창입니다. 경남도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남해안을 살리기 위해 보물 같은 관광 자원을 가진 섬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섬마다 차별화된 테마 콘텐츠를 집중 개발하는 특화섬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레킹을 위해 인천에서 통영 두미도를 찾아온 관광객이 남해안 푸른 바다를 보며 둘레길을 걷습니다. 66가구, 97명이 사는 작은 섬 두미도에 둘레길이 조성된 뒤 최근 2년 동안 관광객 1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길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멋진 풍광을 보면서 이렇게 걷는 것이 참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남도는 올해 두미도를 트레킹 인증 테마섬으로 지정하고 코스를 완주한 관광객들에게 인증서와 경품을 제공해 트레킹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던 옛길을 복원한 둘레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옛날 분들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이나 터전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라는 점. 경남도는 또 두미도에서 전국 최초 시행한 섬택 근무를 남해조도 등 다른 섬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섬택 근무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만큼 외지인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사무실이라는 같은 공간에서만 일하다가 이렇게 섬택 근무하니까 공기도 좋고 그리고 바다도 보이니까 엄청 새롭고 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경남의 섬 554개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경남도는 섬별로 고유한 자원을 살려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영 두미도 이외에도 통영 추도는 독립영화제를 개최해 영화 마니아의 섬으로 만들고 거제 지심도는 내년까지 웨딩, 휴양섬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하나의 섬에 대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외부 관광객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매듭물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 속 특화 섬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부산시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산업부의 공고 절차가 시작돼 올해 상반기 특구 지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 일원입니다. 부산시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근 산단을 포함한 53제곱킬로미터, 축구장 7,400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부산시는 이 지역을 거점으로 데이터 센터와 특화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산 에너지 특구의 핵심입니다. 그린 데이터 센터도 3개가 확정되고 2개가 지금 더 들어올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요는 이제 에너지 수요가 생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산업부의 특구 지정을 위한 공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부산시와 유관기관도 바빠졌습니다. 특구 예정지에 들어설 열병합 발전소 조성 계획과 가동 중인 수소연료 발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준비된 전력 수요체에 저희 공급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제1호 분산 특구로 부산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남부발전, 수자원공사 등 8개 기관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산은 입지적인 장점과 선제적으로 다져놓은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서지역 일원이 신산업 유치를 위한 적지일 뿐만 아니라 또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첫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를 위한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도 높기 때문에 부산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고철 수거업체에서 60대 남성 A씨가 고철을 옮기던 굴삭기에 부딪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재활병원이 경영난으로 휴업에 들어가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13억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병원에 있던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모두 전원한 상태이며 남은 직원들 일부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인 영산 회상도가 국보로 승격되면서 오늘 국보 지정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조선 영조 5년 의겸 스님 등이 제작한 영산 회상도는 석가가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불화로 조선시대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로써 경남은 국보 18점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 가운데 7점은 해인사에 보관 중입니다. 정상학 경남도 의원이 창원시에 초점을 맞춰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와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시는 현재 인구가 100만 아래로 내려간 만큼 현행 요건대로면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 이하가 되는 내년이면 특례시 자격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 건의안에는 특례시 제외를 유예하는 기간의 연장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지정 유지 요건 현실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이 담겼습니다. 날이 좀 풀리나 싶더니 다시 추워졌죠.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텐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낮겠습니다. 또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대기는 갈수록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제와 통영, 창녕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된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또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이나 호수, 하천 등이 깨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충북, 또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5도, 거창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과 통영 영하 4도 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창원과 밀양 6도, 거제는 5도 예상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김해와 양산 영하 5도 선에서 출발하겠고 부산권 낮 기온은 모두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앞으로 하늘 자체는 쾌청할 텐데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